네, 신스틸러 악역 시간입니다. 자, 네. 우리 김신혜 씨가 신스틸러 마지막 악역입니다. 마지막 악역인데 이 그 한 3년간 네. 잘 끌어오셨는데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네.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기대해 필요하다. 주십시오. 기대해 주시죠. 자, 악역 테마는요. 네, 악의 내부자들. 내부자들. 우리 영화에 보면 내부자들. 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악의 내부자들이 만드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제 캐스팅이 딱딱 됩니다. 네. 자, 3위는요. 네. 아유, 맞네. 박영수, 김무성, 박지원 여기에 조국까지. 그러니까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없고 이 기사를 보여주시면 네, 수산업자 우리 지금 강타하고 있는 게 수산업자 게이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아는 분들이 뭐 해물 좋아해? 그럼 아유 나 해물 하나도 안 좋아한다고. 아 나 오징어도 안 좋아하고. 난 안 먹어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나 참 그간 이 탄핵 세력이 얼마나 끈끈하게 그들의 돈과 그들의 무언가와 막 별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기막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우파 진영을 공격하려고 만들어놨던 그 스토리가 지금 명확하게 탄핵을 만들어낸 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에휴,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게 국정농단이라는데 박근혜 이재용 단장 박영수 특검 네. 포르쉐 의혹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사퇴할 상황이 되니까 사퇴를 한 거죠. 이거부터 저는 이 사태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제부터 박영수가 어쨌든 접는 걸 시작으로 쭈루룩 수많은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선일보의 이동훈, 네. 엄성섭 둘을 계기로 둘이 딱 그만뒀잖아요. 네. 네. 이동훈 대변인은 어쨌든 이게 오히려 저 좌파의 윤석열 보내기에 어떤 이번 시즌에 남겨놨던 카드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향력을 죽이고 이쪽 막 우파에서 윤석열밖에 없다 할 때 윤석열 죽이면 얼마나 땡큐예요. 사실은 최재원 감사원장은 전혀 대권을 나올 마음도 없었고 본인이 그런 욕심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지혜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엮어가려는 시작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다음 보여주시면. 기사 근데 이 가짜 수산업자 여기 뒤에 특별 사면 이 수산업자가 특별 사면을 했는데 그 뒷배경엔 조국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예, 김재원 민정수석 아니셨습니까? 네. 잘 알죠 내부에서 누가 사면을 만들 수 있는지 2017년 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제 조국이었다는 거예요. 네. 사면 업무 담당했던 분들 조사해야 된다. 이제 조국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조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그 펀드, 버닝썬, 경찰 그 윤총경 거기에 승리 이 지금 수산업자 부산은요 이 해광고인데 부산은 행님아 지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의외로 거기 좁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부산이. 완전 좁아요. 그리고 다 한 달을 건너면 다 역진되면서요. 거기는 부산이. 예, 한 달이 두 달입니다. 네. 좁다고 그러더라고. 네, 다 형님이고 다 형님인데 전화해서 안 와 그러면 안다 그러면 뭐 다른 검증이 없어요. 솔직히 뭐 저는 검증이세요? 전 부산에서 4년 살았지만 너무 충격이고 항상 사투리를 저는 안 쓰니까 모든 순간에 다 좋아해요. 겉으로 좋아합니다. 사투리가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김영호의 사람이 황보승이가 지금 수석 대변인인데 이준석 당대표의 사투리를 쓰잖아요. 이게 서울이나 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공당의 대변인이 그랬는데요. 저는요 황보승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 어떻게 대변인을 저렇게 써? 그리고 김현주 이번에 아나운서가 훨씬 잘하는데 3위로 내려버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산 카드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남이가가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사투리 안 사람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가 공식 질문이에요. 제가 영화 친구의 너가 네, 아니 의원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 조찬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막 국밥 모임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이래저래 저도 뭐 사업가 대표로 그때 청년 이렇게 가면요 돌아가면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첫 대면에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또 너그 아버지를 다 말해요. 저가 아버지가 나왔고요, 부산고 나왔고요. 그 부산고 몇 기신가? 몇 기시고 그래 그럼 누구 아닌가 확인해봐라.
뚝뚝뚝뚝 답니다. 검증이 네, 그거구나. 수산업자 박영수를 알고 김무성을 알아요. 그러면은 뭐 그리고 조국 사면 해주고 그럼 이 사람은 실세죠. 그럼 이 사람 그냥 실세가 되겠어요? 제가 이거 뭐 수산업 그래 이렇게 이런 구조 저는 왜냐 영화에서 본 게 아니라 부산 살면서 뭐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딴 나라 온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산에서 사실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살기 좋은데 맛있는 것도 많고 저도 해운대 사니까 너무 바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공기도 좋고 서울보다. 네, 제가 서울에서 임명돼서 왔지만 부산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타지 사람 안 줍니다. 네, 그 카드로 써먹을 사람만 딱 그 한마디로 절대 외부자예요. 근데 내부자들 어쨌든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이렇게 여야가 껴있는데 그 당시 여야죠. 제가 포항수산업자 이게 이제 나무위키에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범죄 사기 전과자가 있는 사기 전과예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내려봐 주시면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김태우예요. 네, 34세. 나이도 젊습니다. 행님 이러면은 야가 그러면 보세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그 왜 소개를 하고 드리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뭐 조국 대선 만드는데 누구 만드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그냥 진짜 티 안 나게 그런 것들을 먹입니다, 사람들한테. 예, 가장 좋은 게, 그 무서운 게, 저 지방선거 때 저랑 친하지도 않은 분인데 갑자기 무슨 대게를 가져왔다는 거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선거 캠프에 대게를 갖고 와요. 그걸 누가 먹어요? 삶지도 않은 거를. 바빠 죽겠는데. 이거 좀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게 어떤 룰인가 봐요. 근데 이제 심하게 말하면 깡패들의 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오세요. 아니 이런 거를 모르냐요. 이게 시작이래요. 트는 이거랑 이제 화환이랑 뭐 시리즈가 있나 보다. 내가 무섭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가시라고 언제 봤다고 그러냐고 이랬는데. 네, 사기 사건이 네, 있어요. 이 내려봐 주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면은 사기범 김태우는 원래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사칭하며 뭐 아는 변호사는 사칭이요. 네, 사칭하며 수십만 수천만 단위의 사기라는 자범이었는데 이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월권조선 기자 송승호가 누구냐면 이 송승호도 그 시기에 김무성 사람입니다. 네, 예. 김무성 특보예요. 예, 그리고 상당히 그렇죠. 김무성하고 가까운 분으로 얼굴도 이제 나왔는데 그 인연을 맺어서 이게 그 경제사범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특정 경제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사업 구상을 끝내고 나온대요. 거기서. 예. 저 아는 사람도 SK에서 뭐 이랬는데 뭐 억울하게 나름은 들어갔는데 신혜야 상상도 못해. 거기서 대통령 영화 차기 대통령 영화 계획도 나오고요. 왜냐면 사기꾼인데 자금 흐름을 할 줄 아니까 이거 형 내가 투자할게. 그럼 야 너 그럼 시나리오 쓸 줄 알잖아요. 사기범들이니까. 그래서 뭐 큰 프로젝트가 꼭 한 극방 기수별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급성장을 해서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규모가 커져 버렸대요. 아이고, 도와줬겠죠. 그래서 이제 첫 사기 행각이 2008년이었는데 법률사무소 1개 아르바이트였는데 이제 사무장. 이제 법률사무소와 연을 가지면서 나 법조계랑 안다. 네, 뭐 박 형님 박영수 다 아는 거 아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돈이 다 들어옵니다. 공탁 그렇지. 비용. 왜냐면 다 사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장을 사칭해서 개인회생 파산 절차 진행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36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가로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의 명의로 이제 개통하고는 이런 사기를 했는데 이런 사기꾼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송승호가 소개해주고. 저 7년간 도피 생활하다가 검거된 네. 2016년에 네. 징역 2년 받았어요. 네, 결국은. 근데 그리고 이제 사면이 된 이게 겁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이 진짜 본진의 사기로 걸린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잡혔대요. 네. 다른 건에 여기가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제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형님 빼달라고 뭐 5만 또 돈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씨가 정치인이나 언론인 유력 인사 인맥을 과시하는 말을 한 적은 없고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전형적인 사기꾼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또 소환이 됐냐면 이제 김용호 부장이라고 거기서 이제 폭로를 했는데 아직 다 100% 밝혀지진 않았지만 손담비라는 연예인이 이 둘이 사귀는 사이였대요. 네, 그런 것들이 수산업자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예인까지도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버닝썬 또 그쪽의 연예인 그리고 이런 수산업자 그리고 로비
포르쉐, 김무성, 손담비하고 박지원 사귄 거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기사화는 됐어요. 기사화 그런데 됐어요? 예, 근데 오. 이제 손담비 측에서 아무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야. 이 연예업계라는 거는요. 그 연예계는 사실은 뭐 아니면 바로 대응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어쨌든 뭐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 그런 게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이 수산업 저는 지금 어떠한 것보다 이 대선 전에 이 수산업자 게이트는 엄청 큰 사건이구나. 아, 그럼요. 네. 네, 이걸 그리고 또- 지금 바로바로 다들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별장에 대해서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나왔는데 엄성섭 앵커가 사실은 가본 적이 있대요. 네. 그리고 억울하게 여기 엄성섭 앵커는 그런 거 뭐 그렇게 밝힌 사람도 아니고 제일 그래도 순수한 사람인데 거기를 딱 거기 꼬리로 넣어놓잖아요. 순수한 친구인데. 네. 거기를 꼬리를 넣어서 거기 꼬리를 자르잖아요. 그거는 이 건이 큰 겁니다. 왜냐면 뭐 어떤 조직도 야 네가 좀 고생해라 여기 이거 덮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탄핵을 만든 자들이 그냥 탄핵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당연하죠. 형님 동생 뭐 내부자들 영화 보세요. 빨개 벗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부자들이에요. 그런 게 영화가 그냥 뭐 영화지만 뭘 밝혀질 게 그렇게 두려운지 아직 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박지원 저거. 아주 박지원 두 사람의 이름으로 벌써 그 영화 주연 보세요. 이경영이 나온다 그러면 벌써 다 아이고 이거 그런 무리겠구나 딱 나오잖아요. 김무성, 박지원 두 사람의 캐릭터는 정말 나옴으로 인해서 아 이거 생각보다 더 큰 사건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번 대선 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조국은 이제 왜 나오냐면 그때 이제 민정수석이었다는 거 특별사면. 아니에요? 특별사면이 사기꾼은 특별사면이 안 돼요. 왜? 정치범이나 네. 아니면 뭐 조그만 경범이나 이런 건 사기나 살인 이런 건 특별사면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천거를 하지 않았느냐는 네. 추측이죠. 네. 사면해달라고. 네. 아니면은 이걸 밝혀야 된다. 아니면은 조사해야 문재인과 된다.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문재인이 야 이 사람 좀 사면에 넣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이 직접 사면을 네. 해라고 찝었든지 아니면은 올라왔는지. 조국 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 명단 올릴 때 올라왔는지. 집어넣었든지 그러면 이제 뭐 사인은 네. 문재인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다 조국은 문제가 있다는 네. 거죠. 이걸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검증 그러니까요. 못했다는 거니까. 지금 이런 범죄자들을 자기네들 돈 되니까 사면해주겠죠.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밝혀야죠. 국민들 밝혀야 되고 지금 이석기 사면을 또 외치고 있어요. 저들이 통진당 얘네들 무섭습니다. 이석기가 지금 택배 노조 다 먹었대잖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 평균 연봉이 6,500이라는데 좀 억단이래요. 어우, 이석기 사람들이. 택배 거기에 돈이 그러면 어디 이석기 장난 아니야. 사면에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안 보내겠습니까? 지금 이석기 사면이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기사에 기가 막힙니다. 참. 참나. 자, 네, 그런 2위 상황입니다. 가시죠? 예. 2위는요, 악의 내부자들. 네, 우리 이재명. 바지 이재명 선생님. 네, 바지. 그 아우가 됐어요? 바지 내리겠습니다. 바지 내리란 그러니까. 말이냐. 그냥 이번 그냥 신스틸 강타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신스틸했어. 네. 나훈아 선생 그때 네. 저 바지 사건 이후로 지금 네. 바지에 대한 신스틸 네. 확실합니다. 바지 이미 바지 하면은 그냥 이재명이에요. 바지 그 김부선 배우가 이제 안 그래도 용기를 내는데 이재명 잘 아는 변호사가 내 편이다. 이거 네. 벌써 언지를 준 거거든요. 네. 그냥 잘 아는 변호사 내 편이라는 소리 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내 쪽으로 왔어. 이재명아 거짓말 크게 하려 하지만 이 언니는 싸울 줄 알아요 진짜. 싸울 줄 알지. 용사예요. 그래서 바지 벗을 준비. 집어서 좀. 야, 나 죽겠네. 네, 아주 저기 워딩도 대박입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은 뭐 대선 전이 또 이렇게 가난한데 이런 사람을 민주당 진영에서 어쨌든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정세균, 이낙연 지금 민주당 진영은 이제 문재인 지지 그거 하나 남은 거거든요. 문재인 지지 친문 진영, 대깨문 진영이 이제 뭐 최대 뻥튀기에서 40%라고 자기네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지가 이재명 뽑고 싶진 않죠.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정세균, 이낙연 뭐 엄청이 거기는 이제 우리가 적자다 이러면서 애를 쓸 것 같아요. 끝까지도. 근데 바지 한 명을 못 이겨요. 네, 이재명 바지 한 명 다음 보여주시면. 아니 잠깐 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다음 기사도 요겁니다. 그래요? 바지입니다. 넘어갑시다. 네. 예. 네, 이거 바지는 너무 커서 바지만 하면 돼요. 바지만. 이번에 김부선 배우가 그래서 이재명 신체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또 아이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거 담당 변호사거든요. 또 이거 전문이잖아요. 네. 강수 변호사는 이 속속들이를 네. 이 어떤 사이즈로 흘러갈지를 또 잘 네,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체 감정서를 제출했고 이제 바지 벗을 시간이 왔다. 네. 그래서 이제 김부선 씨 얘기가 나왔길래 네. 제가 이제 좀 이제 뭐 네. 거론할 게 있는데 김부선 씨가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섭섭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뽕평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요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의도는 아마 얼뜻 보면 섭섭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한 두 번 세 번 보시. 저는 다시 이제 해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정치 발언 안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안 한다고 선언하고 그날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왜 안 한다고 선언했겠냐. 김부선 씨는 이 영화 배우고 저기 때문에 순수하시다. 네. 감정이 진짜 순수해요. 순수해요. 네. 제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네. 순수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아마 제가 추측을 한 거예요. 영화판이 좌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판에서 아무래도 이재명이 되면 유리할 거 아닙니까? 우파가 되는 것보다. 네. 그러면 김부선 씨가 지금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김부선 씨한테 제가 왜 이재명 씨 얘기하지 말고 이제 막으세요 이러면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김부선 씨가 그쵸. 강직하기 때문에. 네. 그럼 오히려 그 말했다고 또 그럴 네. 사람이니까 뭐랄까 당근식으로 네. 당근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채찍이 아니라 당근으로 네. 좋은 배역이 있는데 네. 야 이거 좀 해달라고. 네. 김부선 씨 순진하니까. 그리고 영화 배우는 영화를 해야 그쵸. 되거든. 네. 하고 싶잖아요. 네. 시나리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래 하겠어요. 근데 단 조건이 네. 정치 발언만 좀 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 당시에 그랬을 수 있겠다. 그랬을 수 있다고 제가 한 건데 김부선 씨가 뭡니까? 그 방송 보고 그 욕심에 정치 발언 꼬임에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네. 저들의 그런 어떤 그 추측이죠. 추측을 추측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그랬어요. 저들의 어떤 그 계략에 의해서 김부선 씨 순진하니까 네. 그냥 그래 나 배웠다면 정치 발언 안 해 이렇게 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네. 며칠 지난 다음에 네.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정치 발언을 막 쏟아내는 걸 봐서는 그래요? 그게 아니구나. 저분이 그런 거에 이제 타협할 뿐이 아닙니다. 아니 타협이 아니라 네. 저는 배역을 던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번에 이재명 잘못 문 게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네. 거는 나는 이제 김부선 해명을, 씨 네. 그거를 그다음에 정치 발언 다시 시작한 걸로 봐서 네. 그러면 그 내 추측이 틀렸구나.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해 드리는 네. 거예요. 섭섭해하지 마시라 네. 이런. 자기 그 배역에 대한 자리가 중요한 분이었으면 이 정권에서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 길을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김부선 누나를 이제 잘 속여 먹은 게 김어준과 주진우예요. 그렇지, 상당히 친해요. 누나 하면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어준 예전에 그 기사에서 이게 첫 공개가 된 거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내가 지금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사실은 정치인 하는 사람 있는데 나하고 사겨. 그러면서 이거 백브리핑으로 한 거예요. 방송에 나갈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지금 말은 못 하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와서 저기 해가지고 저기 우리 둘이 뭘 했잖아. 그러고서 그날 잤잖아 하면서 내가 말도 다 못하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김어준이 누굽니까? 그거를 기사화했어요. 그 두선이 누나가 해준 말을 그게 아직도 그게 딱 박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진우는 그다음부터 막 쩔쩔쩔쩔 매요 둘이. 거기다 공지영 조국 수호대인 조국 팬인 공지영까지 여기 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저는 심리학자로 보면 김부선 배우는요 요것들 발화가 되면요 자기 몸에도 불지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썩었네고 이재명도 저긴데 요것들도 봐라. 자기가 지네들 얘네가 기득권이거든요. 그렇지. 주진우가 기득권이고 공지영은 얼마나 공지영은 이번 정권에 조국을 막 빨아제끼면서 문화부 장관 같은 거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고 싶었는데 다 날라갔잖아요. 그런데 김부선 배우는 어떤 내 배역을 위해서 내가 정책 발언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좌파의 민낯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지금 바지랑 사실 이번 대선 전에 쌀이거든요. 네가 인간이라면 쌀이라도 한강아 보내라. 그거는요 그래. 제일 못된 놈들이요. 그겁니다. 감언이설 총각이다. 내가 이러다 그래요. 그래 네가 자고 싶구나. 다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고 뭐가 밝혀지고 그러면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미안하다. 나 그냥 이해해달라. 라고 인간의 도리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쌀입니다.
네. 그런 이제 상징적으로. 네, 쌀이. 심지어는 네가 그렇게 그래. 잠자리가 원했으면 어쨌든 그런 업소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쁜 놈이든 뭐든 그러면은 어쨌든 지불을 하잖아요. 네가 그거는 아주 하대한 거죠. 네가 아주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그거라도 하고 끝내란데 계속 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 왜냐면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누가 나쁜 사람인지. 저도 정치인들도요, 제일 판단하는 거 쉬운 방법은 뭔지 알아요?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봉규 박사님의 진 면모는요, 사모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네. 맨날 붙고 아니 솔직히 어떤 사람이요? 방구를 어떻게 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니, 다 알지. 네. 저는 제 남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네. 그건... 밖에서는 다 가면을 쓸 수 있지만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척했던 사람이 다 압니다. 다 알지. 네. 이재명의 와이프가 아는 것보다요, 이재명의 김부선이 압니다. 네, 그래? 총각이라고 행세까지 하고 노무현 장례식에 안 가면서 내가 앞으로 노무현 코스프레를 할 거라고 했던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작되었다. 진짜 대선전이 시작되었고 김부선 배우님 화이팅. 네, 왜 좌파에 지금 여성들이 뭔가 일 낼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뭐 일냅니다. 네. 각오가 대단해요. 네. 자, 1위 갑니다. 1위는요. 아이고 뭐 나올 사람 네, 나왔네. 이제 마지막. 아유, 내부자 같지도 않은데 이 내부자 마지막 문재인입니다. 제발 내년에는 이 문재인이란 이름을 아예 안 보고 싶은데 징글징글하다, 진짜. 보여주시면 이제 사람들이 문재인하고 이제 사진을 안 찍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자기 혼자 나오기 너무 뻘쭘하고 하니까 보여주세요. 이 아래 기사를 보면 이제 요건데요. 요 개. 이거 김정은이 준 게예요? 네, 김정은이 준 개인데 지금 얼굴이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개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진이 있었는데 그 철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문 닫아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다. 요거. 이거 네. 요거 문 닫으면 된다. 문 닫으면 된다. 그리고 아무도 문재인하고 사진 찍으려고 안 하니까 기사는 나와야 되겠고 개하고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젖병 사진을 보면 그걸 또 시민들이 확대해가지고 네티즌들이 했는데 하나도 젖이 없어요. 에? 그 쇼로 한 거야 그럼? 네. 어디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확대를 다 했는데 먹었겠지. 아니 다 먹은 것처럼 하지만 이게 여러 컷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의 쇼인 게 최소한 저기다 뭐래도 뭐 강아지 분유라도 채워놓고 근데 요 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우유가 있긴 있었어. 있긴 있었어요. 묻어 있잖아요. 다 먹은 걸 빼와서 애기가 먹은 걸 뺏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설마, 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쇼를 해도 이런 쇼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문재인은 이제 진짜 할 일이 뒷방 노인네가 돼가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이요. 거의 자기가 감옥 갈 일이 있거나 거의 죽을 일만 남은 사람들이 솔직히 이건 뭐를 하냐면요. 동물 치료를 합니다. 왜냐면 사람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네. 그 뭐 동물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건 뭐 그거야 누구든 좋아하지만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나 보죠. 왜냐면 사람으로는 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냥 상당히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맞나.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한두 개가 밀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게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앞으로 닥쳐올 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좀 불쌍한 모습이라도 아니면 동물과라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치유받고 있겠지만 있는 거네.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 닫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법의 정의가 있어야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악의 내부자들 뭐 이분들만 내부자겠습니까? 정말 많은 내부자들이 있고 저도 이 2년 6개월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악역들을 외쳤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감사함이 있었어요. 유시민의 그때 전 국민이 속고 있을 때, 유시민의 안경과 썰전과 나비 넥타이에 속고 있을 때 어쨌든 뭐 우리만의 요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유시민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면서 유시민은 지금 정치권에서 절대 찾지 않는 대선 주자가 안 됐고 어떤 이런 이재명의 바지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정말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 좌파가 그만큼 지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다 속였고 우리 우파 진영의 분열을 통해서 집권을 했고 북한만 바라보고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만 해도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외치고 그러니까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이 우파 진영이 저는 이번에 악의 내부자들을 척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만 개인 욕심이 조금 있어서 찌그럭 하지만요. 그 찌그럭에 우리가 뭐 그 흔들릴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분 원래 캐릭터가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신기한 아름다운 경선이 될 근데 우리가 국민이 예상하는 아름다운 경선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네, 왜냐하면 좋은- 다 같은 팀이고 네. 똑같은 목적을 좋은 갖고 결과가 있으니까요. 좋은 나올 수 결과가 있도록. 나오기를 네. 진심으로 네, 바랍니다. 김신혜 신스틸러였습니다. 네, 김신혜 씨는 이제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네. 여러분들 매주 화요일 밤 8시 만나뵐 수 네. 있을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